밤마다 깨는 게 당연한 줄 아셨나요? 자고 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나는 그 순간. 하, 오늘도 아침까지 푹 자긴 글렀다 싶죠. 그런데요, 이게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아는 물 줄이세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훨씬 덜 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보다방의 DJ 봉팔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 특히 많이 나타나는 야간요, 즉 새벽에 자주 화장실 가는 현상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팔이도 요즘 밤에 한 번은 꼭 일어납니다. 이게 습관처럼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낮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계시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데요.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위로 올라와 방광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녁에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3초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는 걸 20번만 해보세요. 마치 발목이 펌프처럼 수분을 위로 보내주는 느낌입니다. 이게 일본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자주 드시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고 이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여서 밤에 체내 수분이 많아지게 되죠. 결과는 자다가 화장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물은 점심에, 단백질은 저녁에입니다. 점심엔 찌개, 국물도 오케이. 하지만 저녁은 되도록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 같은 고단백 식사로 구성해 보세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수분 저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수면 양말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우리 몸은 체온을 높이기 위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즉, 발이 차가운 채로 자면 방광이 자꾸 깨어나는 거죠. 얇은 수면 양말을 신거나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 한 번 더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뇌와 방광 모두 편안해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밤새 화장실 자극을 줄여주는 실천법을 더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두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데 다리를 쭉 펴고 자면 허리 아래쪽이 꺾이면서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복부 압력을 증가시켜 방광이 더 예민해지게 만들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무릎 밑에 얇은 베개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가 안정되면서 복부가 편안해지고 방광 자극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자세 교정을 통해 밤 배뇨 횟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깨서 다시 잠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한 호흡 루틴입니다. 코로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걸 1분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진정시키고 방광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긴장으로 예민해진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잠들 땐 따뜻했다가 자는 동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방광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즘같이 더워지는 날씨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얇은 이불이라도 배 밑으로 덮고 주무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후 바로 자는 게 좋습니다. 체온이 일정하면 뇌와 방광 모두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전 2단계 화장실 습관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한 번, 잠들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비워주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실제 자녀 소변까지 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아예 물을 안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하루 수분을 아침과 점심에 집중하고 오후엔 줄이고 저녁 6시 이후엔 한 컵 이하로 제한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수분의 양보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앞선 방법들을 모두 실천해도 여전히 자주 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닐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도중 숨이 끊기거나 코를 자주 곤다면 뇌는 산소 부족으로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 소변이 더 자주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 자체가 야간뇨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은 수분을 배출하려고 하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줘서 배뇨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약 복용 시간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는 저녁에 복용하면 밤새 소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단 이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건강에 예민한 분들은 밤에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 은은한 취침 등 아로마 오일 등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심리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은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약 없이도 조금 더 편한 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봉팔이었습니다. 늘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